온 가족이 모이는 설이 다가왔지만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차가운 천막에서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연휴도 반납하고 구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이 한창 꼬막 수확철인데 우리나라 꼬막 주산지인 여자만과 등량만의 꼬막 폐사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어장이 황폐화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 상인들은 대목장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통시장은 손님이 끊겨 상인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서 발생한 보좌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야당과 여성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8일째입니다. 지난 25일과 어제 2명의 실종자가 발견됐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정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날은 어두워졌지만 이곳 현장에선 구조대원들이 조명을 환하게 밝힌 채 실종자 구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과 어제 추가로 실종자 2명이 발견됐지만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27층과 28층에 각각 매몰돼 있는 실종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구조 특성상 층고가 3m 정도로 그리 높지 않고 일부 층에선 바닥 균열까지 생긴 터라 대형 구조 인력이나 중장비 투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조당국은 잔해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29층 벽면에 구멍을 뚫어 아래층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천공 작업이 끝났고 현재는 잔재물을 치우는 데 사용될 미니 굴삭기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또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대형 잔재물 제거를 위해 타워 크레인을 아파트 외벽 쪽에 다음 달 25일까지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실종자 수색이나 매몰자 구조에 타워 크레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즉각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 산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 무너진 201동 옆에 위치한 203동의 39층에서도 바닥 처짐 현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일부 처짐 현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콘크리트가 굳었고 균열도 없어서 붕괴 위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조윤정입니다. 붕괴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현산 측이 구조 검토 요구를 묵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현장 감리 2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39층 슬래브 공법 변경에 대해 구조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아래 3개층에 동바리를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한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가 다가왔지만 차가운 천막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가족들인데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구조 작업을 계속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대학생 아들은 보름째 차가운 천막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들의 새해 소망은 취업도 학업도 아닌 하루빨리 아버지를 따뜻한 곳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빠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마음이 더 답답하고 10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하나 힘들다고 못 버티면은 그게 더 저는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종자 가족들은 한순간에 가족과 함께 하던 평범한 명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새해 덕담을 나누는 설은 이제 다시 오지 않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이게 이번 설만 그러겠냐고 내년도 마찬가지 또 생각날 거라고 명절 때만. 소방대원들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24시간 구조 작업을 이어갑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구조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수습이 정확히 며칠이 소요될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아직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실종자들은 모두 5명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55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선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명이 확진되는 등 40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선 목포 34명, 무안 20명 등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17개 시군에서 확진자 153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수와 보성, 고흥을 끼고 있는 여자만과 등량만은 우리나라 꼬막의 주산지입니다. 지금 한창 꼬막 수확철인데 폐사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어장이 황폐화됐습니다. 건질 수 있는 꼬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어선들이 싣고 온 새꼬막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살아있는 꼬막과 죽은 꼬막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대부분 입이 벌어진 채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죽은 꼬막은 쉴 새 없이 쌓입니다. 95%가 껍질이고 알맹이가 한 5%밖에 안 올라오네요. 제가 직접 배를 타고 새꼬막 어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꼬막을 긁어 모으는 형망이 뿌려지고 조금 뒤 꼬막을 잔뜩 실은 그물이 끌어올려집니다. 3m 깊이의 수심에서 각 끌어올린 꼬막들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을 정도로 대부분 죽어 있습니다. 꼬막이 이렇게까지 폐사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어민. 제가 새꼬막은 30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폐사된 적이 없어. 소비도 안 되고 죽었습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분석 결과 여자만의 꼬막 폐사율은 80-90%, 등량만은 60-70%에 달합니다. 평년 폐사율 40에서 50%의 2배 수준. 지난해 여름 28도까지 올라간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꼬막들의 산란이 빨라지고 결국 폐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2.5에서 3m 얕은 수심에서의 폐사율은 90%가 넘었습니다. 남해안 꼬막 어장을 강타한 지난 여름 고수온의 여파, 한 해 생계를 잃어버린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 상인들은 대목장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통시장의 경우 손님이 없고 상인들도 허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된서리를 맞은 목포 동부시장을 정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알려진 동부시장입니다. 상인들이 고기를 다듬거나 야채를 손질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럿 나오면서 손님들 발길이 줄었습니다. 지금 매장이 전혀 안 올라라. 안 되고 일찍 들어가 보고 늦게 나오고 그런 게 더 안 돼. 그리고 사람이 안 다니까. 방앗간도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떡을 찾는 사람이 없고 재료를 사가는 손님도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마음을 비웠다는 상인의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이 안 온다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살아요. 자식과 친척의 방문이 잦아든 가운데 차례상도 한결 가벼워지면서 설 대목장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 안 모이니까 음식 자체를 조금씩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여 살라고 생각 중이에요. 지난 72년에 문을 연 목포 동부시장.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19일에는 개장 이후 처음으로 휴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된서리에 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불모지인 호남 민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설 연휴에 앞서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직접 쓴 2장 분량의 편지를 발송한 데 이어 설 연휴 직후엔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일명 윤석열 차인 무궁화호 열차 내량을 타고 지방 곳곳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목적지로 전남 목포와 여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부실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 요청이 오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영욱 국토부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서 발생한 보좌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계속되는 성비위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 차원에서의 징계와 당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 등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갈망을 강제추행과 성폭행으로 갚고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민생을 위한 비전과 정책 개발은 실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기독병원 전판석 대표 원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대광솔루션 문상봉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설 연휴를 맞아 섬 귀성객들을 위해 지역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전체 54개 항로에 여객선 3척을 증편해 총 80척을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240회 추가해 총 3,072회로 증편됩니다. 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터미널 출입구 등지의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활용해 발열 증상자를 차단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287명을 채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는 지난해 한전 119명, 한전 KPS 80명, 한전 KDN 28명, 농어촌공사 19명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287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이 44.5%였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30.79%로 8번째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불모지인 호남 민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설 연휴에 앞서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직접 쓴 2장 분량의 편지를 발송한 데 이어 설 연휴 직후엔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일명 윤석열 차인 무궁화호 열차 내량을 타고 지방 곳곳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목적지로 전남 목포와 여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호남 구석구석, 다도해 섬 하나하나까지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호남 발전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이겠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완도에서 강진, 나주 금천에서 화순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완도에서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와 나주 금천에서 화순을 잇는 고속도로 등 모두 37건의 고속도로 신설 확장 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신설 확장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투자 계획을 담았고 완도 강진에는 1조 7천억 원, 금천 화순 고속도로에는 1조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허석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단체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을 올리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점 너무나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석 시장은 순천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남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건립됩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오는 2023년까지 24억 원을 투입해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기숙사와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국 최대 경지 면적을 보유한 해남군은 고구마와 배추 등에서 3천여 명 규모의 계절성 농촌 인력이 필요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때문에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